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왜 자꾸 멍청해질까?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멍청해지는가? 성과가 나지 않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 성과가 나지 않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깊은 빡침 내지는 괴로움, 여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깊은 빡침.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깊은 빡침. 직관적이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괴로움. 이 괴로움이 직면한다.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열심히는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에 직면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대안은 뭘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나 주변 경험자, 그리고 연륜과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넌 왜 그렇게 진지함이 없냐? 혹은 좀 진지하게 임해.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만 성공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진지함, 진지함. 이 진지함이 과연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깊은 빡침에 직면하여 어떻게 이 상을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연륜과 경험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권하는 진지해라,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그들의 조언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외곽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오히려 모든 일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더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왜 그런가? 우리는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다 가지고 있고, 훌륭한 성적을 내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학위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는 그 목표를 상당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이러한 심각함과 진지함이 우리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압박.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만 내 스스로를, 뭔가 이 성과가 없어도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태도는 실제로는 성과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점점점 우리를 멍청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라.
진지해라, 심각해라, 좀 진지해라, 이런 압박을 받으면 우리 뇌는 우리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이 대표적인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라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진지해라, 심각해라, 진지해라,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옥죄고, 이때 우리 편도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압박과 진지함, 성실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나한테 위험한 거 없을까? 뭐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잠재적인 위협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편도체가 소위 말하는 경험과 유형이 많은 분들이 조언하는 진지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압박을 받으면 우리 편도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지는 세 가지. 하나가 투쟁 반응이라고 해요. 투쟁 반응. fight. 투쟁 반응. 투쟁은 말 그대로 동물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혹은 도피 반응. 도피 반응.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아서 도피하게 됩니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 이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뇌는 어떤 모드로 전환을 하느냐? 바로 안전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뇌가 안전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게 되느냐?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에만 에너지를 투입해서 안전 모드만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뇌가 이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 뉴런 영역, 신경 영역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그 이마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전전두엽 내지는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전전두 피질. 이 전전두 피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영역인데, 이 소위 말하는 이 편도체가 안전 모드로 진입하여 모든 그 정신적 에너지를 하이제킹, 납치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전전두 피질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성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뭐라 그러냐? 인지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인지적 유연성이다. 그래서 융통성이 떨어지면서 답답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주변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이미 자기 뇌가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생존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에, 안전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황에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그럼 그 당사자는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오직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구성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문제만 집착하게 됩니다. 시야가 매우 좁아지죠. 우리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 이렇게도 부릅니다. 터널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양한 가능성, 대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 그 문제와 관련한 아이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죠. 이렇게 우리 뇌가 안전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는 솟아나지 않고 오직 그 문제 자체에 위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와 투쟁하려 하거나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상태를 반응적 모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응적 모드다. 리액티브 모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 뇌 전전두의 피질이 마비되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얼터너티브, 이런 것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한다. 즉 우리 뇌가 창의적 모드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반응적 모드에 휩싸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를 지나치게 성실하게 다루고 너무 문제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뇌가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즉 반응적 모드에 빠져서 터널 시야만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번아웃에. 특히 이 직장생활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수험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런 번아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번아웃에 빠질 때 그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아이디어는 점점점 고갈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이 돼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누적해왔던 그런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직관력, 이런 것들도 온전히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